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선거 결과로 국내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엄호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에서 이런 말을 했던데 선고를 내린 부장판사를 놓고 서울 법대를 나온 게 맞냐고들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너무 판사를 좀 개인적으로 좀 조롱한 표현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그 학교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그 학교 나오신 분들이 그 한국의 현대사에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법대에서 부끄러운 동문을 뽑는데 거기에 뽑히신 분들이 우병우, 조국,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 서울법대 똑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똑하다고 현명하지는 않고요. 또 현명하다고 지혜롭지도 않은 거고요. 그 학교를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렇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지난 여름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전당대회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 선발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위원이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 당을 어떻게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는 없고 나는 이재명의 직권플랜 본부장이다. 나는 이재명의 수석 변호인이다. 나는 이재명의 국방참모다. 다 이재명의 뭐다. 이재명 호위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진 게 지금 저 지도부거든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힘든데. 당연히 엄호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의 법리적인 문제점, 전현희 의원도 변호사 출신인데요. 이런 내용의 PPT까지 띄워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라고요. 근데 최고위에서도 지금 대놓고 사법 불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리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DJ 과거 YSS 시절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 민주당은 절대적인 그런 야당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졌죠. DJ YS 때보다 더 공고한 이재명 민주당 당 지도 체제는 정말 최상의 지금 조건이 돼 있죠. 근데 이번에 좀 전에도 서울법대 김민석 수석에 나온 판사 맞냐? 서울법대 나온 판사면 다 이런 식으로 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냥 이야기고 거기다가 최민희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제 숨죽이던 그런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참 최민희 볼만한 여성분이에요. 자기가 어떤 수로 죽인다는 거지 난 도대체. 그 초병이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자기가 움직이면 죽인다. 이런 거. 비명계가 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자기가 사형 집행관이면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몰라요. 참 희한한 상황이죠. 아까 조응천 의원님이 분장실에서 그거 살인 예고한 거다 이러시던데. 그럼요. 그 정도입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요즘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이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재명이 적은 이재명이다 이제 이 얘기인데. 이적이. 그게 이제 2016년 당시 제가 기억하는 게 성남시장 시절에 당시 박근혜 연설문 유출이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거는 한마디로 위반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당시 청와대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판사 검사가 하는 거다. 그때의 말을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본인 당사자야 일정 부분 정말 억울한 심정으로 한두 번 했다 치지만은 문제는 수석 최고부터 민주당 최고위원 전원들이 한결같이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엄호를 넘어가지고 사법농단이죠 한마디로. 사법농단. 이재명 대표는 사법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하진 않고 일단 주변에서 해주는 모양새입니다. 다들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약간 부당한 선거였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당선되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 변호를 했던 뭐 그런 이력이 있는데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피고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나 편견을 갖지 않는 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판사가 감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거는 앞으로 재판 많이 남아있는데 좀 안 좋은 영향 줄 것 같은 발언이거든요. 뭐 박균택 의원의 그 뭐 감정적인 판결이다 뭐 이 정도는 양반이고요. 예. 굉장히 점잖은 거고 뭐 당장에 박찬대 원대가 지난 우중의 집회에서 뭐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네.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게 가장 센 얘기라고 보는데 아니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왜 정권의 판결이라고 그래요? 그러게요. 예, 예.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 이재명 대표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민주주의는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계열 분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뭐 이거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원래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라고 하는 1953년도 그 피델 카스트로의 법정에서 최후 진술이죠. 몬테카를로 병영 습격했다가 15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혁명해가지고 자기가 집권하고 결국 무죄가 됐는데 그리고 뭐 한명숙 총리라든가 또 뭐 광노현 전 교육감도 그렇고 항상 네. 보면 이제 역사 뭐 역사는 다르게 판단할 거다. 예, 이런 민심, 겁니까? 뭐 예. 양심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저는 좀 위험한 거라고 보는 게 이게 사법 체계, 사법부의 존재를 무시하고 또 헌법 체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이 다수에 의한 독재가 합법화되는 건데 네. 바이마르 공화국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일이 나치로 넘어간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2017년도 당시 그때도 성남시장 시절이었어요. 예.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MB 측이 정치 보복식 그런 가거사를 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때 그러니까 또 성남시장 하는 이재명 그때 시장이 한 이야기가 나쁜 짓 하면 혼나야 되고 또 죄지으면 벌 받는 게 그게 당연하다. 그래서 죄짓고 책임 안 지는 것이 안 통한다 이제. 예. 본인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본인이 전직 대통령들 수사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예. 이 과거에 이런 발언들이 진심이었다 그러면은 사법부의 판단에 자신이 반기를 들면서 이렇게 항소를 외치고 또 뭐 헌전을 중단케 하는 그런 뭐 정치적 그런 상당히 위험한 행위를 할 게 아니라 네.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렇게 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재판 이 피자로서의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본질부터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예. 근데 언제부턴가 네. 우리나라 정당들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진영 논리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이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자기들한테 불리하면은 저 법원 이상하다 저거. 네. 근데 옛날에 국민의힘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똑같이 됐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예. 당장에 국힘에서 나온 말이 개딸에 굴복했다. 법원이 그렇게 비난을 했고 민주당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에서 중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은 또 당연히 사필 규정이다 그러고 예. 민주당은 뭐 판사의 편향된 가치, 독선, 오만에 가득 찬 이 그릇된 판결이다. 그 진영 논리로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려는 그런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맞느냐. 그건 양당이 예. 똑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긴 뭐 사법부가 무슨 판결을 해도 어느 당 쪽에서는 또 비판을 받기 마련이니까 그거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러면서 고소 고발은 또 열심히 해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 2심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더니 변호사 선임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당에서 이런 이재명 대표 개인 사건인데 변호인까지 써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거는 민주당 전체를 이제 그 이재명을 방어하는 로펌으로 하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네. 거죠. 법무법인 민주당 뭐 이런. 그렇죠. 법무법인 예. 민주인데. 네. 근데 그 변호사 비용을 당비로 내주겠다? 그러면 당비가 그게 뭐 순수히 당원들한테서만 나옵니까? 거의 그 절반 정도는 또 국고 보조금인데요. 예. 나라에서 준 돈을 가지고 개인의 변호에 쓰겠다? 공당이? 그러면 이건 정치자금법상 그 정치자금법에도 문제가 되고 또 삼성 이재용 회장 그 재판에 삼성그룹에서 돈을 내게 되면 횡령입니다. 그렇죠. 횡령. 네. 예, 그거와 비슷한 거죠. 예. 그 정치자금법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라고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또 기부받고 하는 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 됩니다. 네. 예. 뭐 당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거 선관위에 좀 유권 해석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법률 위반일 수 있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 친명 인사들, 뭐 지금 민주당 지도부 체제 그런 분들의 인식하고 다 100% 그렇게 돌아가면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겠습니까? 그나마 민주당 내에서도 뭐 양심적이고 지적인 분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좀 전에 조홍천 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뭐 이재명 대표 자신의 개인적 범죄로 인한 이루어지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네. 한마디로 자신이 뭐 민주당을 위해서 독립운동한 그런 뭐 독립투사로서의 자신을 갖다 이걸 대해달라는 독립운동에도 저 당에서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변호사 비용을 넘어서 가지고 자신은 또 다른 쉽게 말하면 뭐 대한민국 이 헌정 역사에 새로운 또 기록이 될 건데 170석의 거대 제1당 의석을 가지고도 야당 탄압의 상징적 어떤 이런 정치적 보복 행위로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걸 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대응해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예. 그래 이제 뭐 지난번 이제 4월 공천을 통해서 대장동이든 뭐 성남 FC든 뭐 쭉 자기 변호한 그분들 정계 진출 민주당 다 성공했잖아요, 그죠? 예. 그때 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총대맨 사람들 내가 이렇게 끝까지 챙긴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이제 당론으로 대응을 하고 또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입장인 것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당 차원에서 최고위에서부터 이렇게 반박을 하는 뿐만이 아니라 정권 규탄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하라 이 규탄 집회를 그동안 국회 안에서 하다가 이제 대통령실 앞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동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 중앙지법에서 판결 선고할 때 약 70명 이상의 현역 의원들이 그 앞에 도열을 하고 예. 눈을 맞추고 또 화이팅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일부는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네네네. 그게 저는 뭐 국민들 보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강성 지지층 개딸들 봐라. 나 이렇게 결사옹위하고 있다. 다음 공천 때도 나 알지.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눈도장을 거기다 찍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보니까 이제 그 뭐 용산, 광화문 이런 데서 1인 시위까지 뭐 현역 의원들이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역시 똑같은 논리로 또 확실하게 진명 방탄에 그 최일선을 써가지고 이 추운데 정말 고생했다라는 그런 각인을 주겠죠. 그렇지만은 그 뭐 법원이 그런 데 대해서 명분은 김건희 여사 방탄이지만 결국 방탄은 특검법이지만 네. 특검법이 수용이 되면은 거기서 도출되는 위법사항, 불법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걸 모아가지고 탄핵으로 간다. 네. 라는 거기 때문에 명분은 뭐 특검법 촉구지만은 결국은 이건 조기 대선을 위한 행동이란 거를 아마 국민들은 다 하실 겁니다.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게 이재명 대표를 좀 살리는 길이다. 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글을 올려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좀 비유를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사법살인을 딛고 일어나서 대통령이 됐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비유를 해서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좀 설정한 길인가 봐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좀 만들어야 이제 된다. 범죄자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고난받고 예. 또 참 탄압받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이제 고난의 길을 갖다 헤쳐나가면은 네. 희망이고 그게 진실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 단결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전진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난 11월 2일 그리고 11월 9일, 16일 이렇게 3차 집회까지 마쳤잖아요. 네. 뭐 저는 이 집회 시위 현장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아스팔트 거리 정치 잘못하면은 폐가 망신합니다. 과거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 체제를 겪으면서 그 어려운 쉽게 말하면 다시 살기 위한 어떤 처절한 당의 변화와 핵심을 그렇게 어떤 기반을 만들어 놓고 막상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한교안 대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게 거리로 나갔단 말입니다. 강화문으로. 예. 네. 그리고 매주 그냥 연설 갱년대 비슷한 걸 열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되려 그게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계기가 되고 그렇듯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용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이걸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네. 타산지석으로. 그러니까 170석의 거대 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이제는 민생 경제 먹고 사는 문제를 야당이 왜 적극적으로 안 챙기는 겁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서민 정치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의 좋은 이런 정책 제안이라든지 같은 협치를 통해 가지고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미국의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또 동북아 이렇게 세계 안보 평화 질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이거 항상 수시로 이게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 네. 일단은 초당적으로 한번 해보자. 예. 이렇게 뭔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제1야당의 그런 모습을 갖추려면 훨씬 달라질 거예요. 근데도 지금 이재명 대표만 엄호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결론은 1년의 예. 모든 행위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있을 예. 11월 25일 위정교사 이제 그 선고 네.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그 재판부에 또 자갈을 물리는 그런 엄청난 압박이죠 지금 이런 행위가. 네. 조홍천 의원님이 보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식 정치 투쟁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네. 박지원 의원이 트럼프 당선인이랑 비유한 거랑도 좀 통하는 얘기인가요? 이게 뭐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 우리의 도덕 기준으로 보면은 한참 밑에죠. 말도 막 하고 또 저 뭐 무슨 남봉꾼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그 피해자들이 뭔가 증언을 하려 그러면 돈으로 틀어막다가 걸리고 네. 거기다 저 완전히 미국 사회를 양분시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되지? 근데 그 근저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왜 지지를 하느냐? 마가라는 것들이 그 우리나라 뭐 개딸이나 비슷한 건데요. 거기서 트럼프에 적극 지지하지 않으면은 아예 공천에서 떨어뜨리니까 공화당 자체가 친트럼프가 되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결국은 지지층 결집시켜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조기 대선으로 땡기고 네. 그래서 저 당선이 되는 거 외에는 지금 외통수에 걸렸다. 근데 그러니까는 저 움직이면 죽인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신의 사제요 뭐 또 뭐죠? 신의 사제, 신의 종이요 뭐. 이게 뭐 정교 분리가 돼 있는데 이게 뭐 신정 국가를 만들자는 겁니까? 지금 이란처럼 정치와 종교는 이성적이냐, 예. 아니면 감정적이냐, 맹목적이냐, 비판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당이 뭡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하는데 꼭 필요한 거고 정당의 역할이 뭡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책임 있는 주장, 정책을 펼쳐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걸 그 제일의 롤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거기서 움직이면 죽인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내지 마라. 이건 그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이 아니에요. 이건 전체주의예요. 예. 그리고 그 신의 사제다, 신의 종이다. 뭐 왜 흥결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 다 흥결이 있는데 이건 신정입니다. 위헌입니다. 이거는. 예. 네. 그런 표현은 위헌이다 얘기하셨고, 근데 국회의원 탄핵연대에서 민주당 쪽 대표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지금은 유일한 대안이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는 게 당내 일관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좋아요. 정말 그런 걸까요? 예. 박수현 의원께서도 이제 국회의원 탄핵연대 이제 이 대표를 네. 맡았잖아요. 공동 대표인데. 아 그러니까 다음에 2027년 대선에 예? 민주당의 유일한 대은 이재명으로 가라 이 얘기예요. 예. 왜 지금부터 그냥 아직까지 다음 대선까지 그 2년 6개월 남았는데 네. 왜? 그 지금의 유일한 선택은 대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유일한 또 대안은 이재명밖에 이재명이다. 없다. 그럼 2027년 대선 전국에서 박수현 의원이 그때도 이렇게 국회의원 탄핵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면 그때 이렇게 주장하라는 이야기죠. 네.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 2년 6개월 앞둔 지금 시점에 왜 이재명을 끝까지 사법부 판단으로부터 지켜내고 또 사법부의 판결은 저거는 한마디로 위헌적인 요소다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그럼 대한민국 상권 이 분립 체제도 이것도 이토록 해놨고 결론은 대한민국의 이제 헌정 중단을 갖다가 이런 사법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독단이고 또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있고 뭐 이리 민태군 뭐 이런 사람들 의혹도 있으니까 특검해가지고 결국은 이건 탄핵으로 가야 된다. 탄핵 너들 받을래 안 받을래? 탄핵이 안 되면은 이제 결론은 개헌하자. 예. 그리고 이제 5.18 전문 개헌에 넣고 물론 그런 거 개헌한 지 오랬기 때문에 그런 거 넣으면서 원법이 더 하다 이제 그럴 건데 여기에서 모든 게 이재명 대표를 법원의 선고로부터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개헌을 들고 나오고 예. 탄핵을 이야기하고 대통령 하야를 이야기하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행위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갈 것 같다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예. 근데 다음 주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잖아요.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 1심도 원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이제 그 징역형이 나오다 보니까 좀 예상보다 많이 센 형이 나왔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는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요. 예, 제가 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갖다 계속 좀 봤는데 예. 기본이 6월에서 1년 6월 징역. 아예 벌금이 없어요. 가중은 10월에서 3년, 감경은 벌금에서 징역 10월까지.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감경 요소가 있냐?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감경해줄 요소는 없나요? 없어요. 예. 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없음, 뭐 미필적 고의 뭐 이런 건데요. 없어요. 예, 일단 본인은 안 했다고 하니까 반성은 아닌 거고. 예. 그래서 기본으로 가더라도 양형 기준상 최하가 징역 6월이다. 네. 근데 가중 요인이 많습니다. 어떤 거죠?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예. 그리고 교사. 위증보다 교사범을 더 중하게 처벌하죠. 예. 네.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다. 뭐냐, 무고. 옛날에 김병량 시장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게 무고다라고 해서 그때 검사 사칭으로 벌금을 같이 받았거든요. 아, 이게 다 검사 사칭 사건과 다 연관돼 가지고 벌어진 일인데요. 그렇죠. 그때 무고로 한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군요. 근데 이제 가중 요인이 2개가 되면 2분의 1 더 가중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러면 징역 4년 6월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벌금형이 없어요. 네. 양형표 상으로. 예. 근데 이걸 벗어나 가지고 감경으로 가야 되는데 감경으로 가려면 감경 요인이 없거든요. 그러면 벌금으로 가려면 재판부에서 네. 이거 왜 감경으로 갔는지를 저 판결문에 설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봐야 감경 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형 나올 수밖에 없다. 조홍천 의원은 법률가지 않습니까? 네. 뭐 얼마나 법전을 정확하게 지금 읽어보고 이 방송에 쏠고도 나왔습니다. 저 별로 안 좋아요. 인정해요. 김민석. 좋은데 나오셨는데. 아니 거기 나오면 다 이상하죠.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쉽게 말하면 이탈표 색출, 흔히 말하는 수박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네. 올 4월 공천에서 전부 다 거의 다 날려버렸죠. 거의 다, 네, 그렇죠? 다 날아가신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이미 영장 실질 심사에서 자기가 불구속으로 이제 기소를 됐습니다만은 이제 만일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고 재판부에서 선고를 해가지고 좀 전에 이거는 뭐 불구명이 없으니까 네. 결론은 이제 징역형 어느 정도냐 안 그러면 완전히 무죄냐 이제 예.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 내적으로도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지난주 공직선거법의 판결보다는 위정교사 이걸 다음 주에 있을 이걸 더 많이 걱정하고 우려했다는 게 민주당 주변 사람들의 다 이야기예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저항하고 대응할 그런 논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뭔가 자신은 계속 정치적으로 보복받고 또 탄압받는 정치인데 뭐 이걸 윤석열 또 정권에서 판사가 그냥 알아서 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뭐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예. 지금이라도 네. 겸손한 입장을 가지고 아유 못한다. 국민에게 못할 이 거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정치인의 길을 자신이 만들어야 되지 이거는 맞지 않죠. 지금. 이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지난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될 만한 사람 그러니까 당권에 도전할 사람 자기한테 대권에 도전할 사람들 미리 다 배제를 다 했잖아요. 그 비명 행사를 다 시켰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단일 체제를 만든 거죠. 대안이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네. 당을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를 보유할 수 있게 민주당을 로펌화하는 뭐 그런 것까지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움직이면 혹시나 또 무슨 결집이 있을까봐 예. 움직이면 쏜다. 네. 라고까지 하는 거니까 뭐 확인 사살 지금 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좀 궁금한 거는 그래도 외부에서 뭐 몸을 푼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비명계에서. 아니 근데 그게 그분들은 대안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토양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신규로 입당한 당원이 과반을 넘어요. 예.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강성당원입니다. 거기다가 당원 당규를 다 바꿨죠. 당원 민주주의 한다고 전부 다 저 당원 뜻대로 지금 가게 만들어놨어요. 당원의 의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왕창 다 빠져가지고 탈당하지 않는 한은 그거 뭐 몸을 풀고 뭐 아무리 해보십시오. 등판 기회 없습니다. 예. 친명이 되지 않는. 그래서 당원 당규 개정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를 했던 건데 네. 그냥 박수치고 다 넘어갔잖아요. 예. 이제는 꼼짝 못합니다. 약간 아무리 몸을 풀어봤자 기회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최민희 의원이 지금 가방이 위원장이 네.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죽인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혼자 죽일 거라는 또 소리도 안 해요.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런 게 좀 전에 종천 의원 말씀에 그 맥락이 같이 하는. 그래서 올해 초에 탈당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비명계 동지들한테 네. 여기는 뭐 풀을 다 뽑고 거기다 소금까지 쳐버렸기 때문에 카르타고처럼 이제 앞으로 풀이 못 자란다. 염전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고쳐 쓸 수가 없다. 나가자라고 했는데 아직도 저기 남아가지고 저 총살 위협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염전이 됐는데 남아있는 분들은 지금. 그 멀쩡한 논을 갖다 이걸 간척을 해가지고 네. 새로운 뭐 이 흙을 갖다 넣어가지고 한 20년 30년 더 비옥한 옥토가 돼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뭐 지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조상 대도로 물려온 이 좋은 예. 논밭을 갖다가 여기다 바닷물 끌어 넣어가지고 그냥 염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건 국힘도 뭐 비슷합니다. 뭐 예, 거기- 국힘도 비슷하고 지금 뭐 예. 잠시 집중 포격 받다가 저쪽에 시한폭탄 터져가지고 네. 총알이 좀 안 날라오는 오랜만에 뭐 좀 상황인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랜만에 예. 이 여유가 생겼을 때 네. 여유 없어요. 당 정신 차리세요. 여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여기 네. 희낙낙하다 이제 똑같이 휩쓸려 갑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2주 뒤에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